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 강의에서는요, 우리가 정비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비례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자, 두 변수 x하고 y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변수라는 거는요, 딱 정해진 어떤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는 변화하는 값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xy라는 변수가 있을 때 만일 x가 2배, 3배, 자, 4배 뭐 이런 식으로 값이 변화할 때요. y 값도 2배, 3배, 4배 똑같은 변화량으로 변화하는 요런 관계가 성립이 된다면 우리는 그때 y는 x에 정비례한다라고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때로는 뭐 y와 x는 정비례 관계에 있다 요렇게도 얘기를 해줘요. 자, 포인트는 2배, 3배, 4배로 변화할 때 y도 똑같이 2배, 3배, 4배가 된다. 요게 정비례 관계의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요런 상황을 선생님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과자를 살 건데, 과자 X봉지를 산다고 해보겠습니다. 몇 봉지를 사고 있는지 지금 모른다는 거죠. 자, 그때 이 과자의 총 금액을 우리가 Y1이라고 요렇게 놓을게요. 단, 한 봉지의 가격은요, 요즘 과자가 얼마죠? 한 1,500원 정도 하나요? 자, 1,500원이라고 한번 이렇게 놔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x와 y는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요거를 표로 한번 작성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렇게 x, y에 대해서 우리가 작성을 해 줄 거고, 단위까지 한번 써줄까요? x는 과자 몇 봉지, 그러니까 몇 개, 뭐 그렇죠? 2개, 3개 뭐 이런 거고, 다음 y는 돈이니까 원의 요렇게 단위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x를 한 개, 즉 과자를 한 봉지 샀다. 그럼 얼마입니까? 1,500원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2개 사면 얼마죠? 3,000원이죠. 그 다음 3개 샀을 땐 얼마입니까? 당연히 4,500원이 될 거고요. 4봉지 샀을 땐 얼마가 되나요? 6,000원 요렇게 바뀌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계속 쭉쭉쭉 나갈 건데, 자, 그럼 이들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지금 요렇게 x가 2배가 됐을 때 y 값도 2배가 되는 게 보이십니까? 또한 요렇게 x 값이 3배가 됐을 때 y 값도 똑같이 몇 배가 되더라? 3배가 되더라. 똑같이 또 4배가 됐을 때 y 값 몇 배가 되더라? 4배가 되더라. 자, 우리가 요렇게 이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죠? 한 봉지, 두 봉지, 세 봉지 이렇게 x 값이 2배, 3배, 4배가 증가될 때 y 값도 2배, 3배, 4배가 되네. 이런 관계, 우리는 무슨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다? 정비례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다. 자, 이런 상황이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정말 많이 벌어지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정비례 관계에 해당하는 걸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어떤 관계식을 우리가 써줄 수 있느냐? 이 정비례 관계는요, 반드시 요런 관계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y는 즉 금액이죠. 어떻게 계산되어진다? 한 봉지의 가격 곱하기 몇 봉지 샀느냐? 그래서 1,500 곱하기 x. 야, 요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 1,500이 의미하는 건 과자 한 봉지의 가격입니다. 즉 만약에 과자 한 봉지가 700원이라고 하면 이때는 y는 700x가 될 거고, 만약에 과자 한 봉지가 뭐 한 2,000원이 된다면 그때는 y는 2000x. 이때 이렇게 식이 바뀌겠죠. 그러니까 요 지금 숫자는 그때그때마다 바뀌어질 수 있는 숫자지만 고정된 어떤 한 가지의 값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정비례 관계에 있는 모든 식은 그러면 이런 형태를 가질 수 있겠구나. y는 ax, 단 a는 0이 아닌 숫자다. 요렇게 말이죠. 그
그래서 요 박스 안에 들어있는 요 모양이 바로 정비례 관계식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비례 관계에 있는 어떤 거든 좋아요. 딱 정비례 관계에 있다. 그러면 이렇게 y는 ax다 라고 관계식을 써줄 수 있고요. 반대로 y는 ax라는 식이 나왔다. 그럼 이건 무조건 무슨 관계다? 정비례 관계다 라고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들 전부 다 정비례 관계겠죠. 자, y는 마이너스 3x. 비록 여기 x에 곱해진 숫자가 마이너스 3이긴 하지만 이들 또한 x값이 2배, 3배, 4배가 될 때 y값도 2배, 3배, 4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여기 앞에는 어떤 그냥 아무 숫자나 와도 된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0.2x. 자,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또 어떤 것도 있을 수 있을까요? 뭐 분수로 좀 요란해 보이는 뭐 요 정도. 요런 것들도 얼마든지 정비례 관계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건 조심해야 되겠죠. y는 3x 플러스 1입니다. 자, 여기까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요렇게 지금 어떤 숫자가 더해졌어요. 그럼 이런 모양에서는 우리는 y는 ax 꼴이 아니기 때문에 정비례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 이런 형태도요. y는 ax가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정비례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조심할 건요. 여기서 a가 0이 반드시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a가 만약에 0이 되면요. 그때는 y가 0 곱하기 x가 되어서요. x가 2배, 3배, 4배가 되어도 y는 똑같이 계속 000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정비례 관계가 당연히 아닌 거예요. 자, 요거까지 우리가 정리를 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y는 ax라는 형태의 식에서요. 조금만 모양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요렇게도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양변을 x로 나눌 겁니다. 그럼 그때는 x분의 y는 자 이렇게 x를 나누면 좌변은 x분의 y가 되죠. 우변은 a만 이렇게 남거든요. 근데 이 a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해져 있는 어떤 특정한 숫자입니다. 즉 이게 결론 무슨 얘기냐? 여기 나와 있는 요 x분의 y라는 요 식은요. 무조건 어떤 특정한 한 가지 정해진 값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길 예를 들어 볼게요. 자, x분의 y 1분의 1500 얼마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1500원이죠. 여기다 이렇게 적어 볼게요. 그 다음에 자 2분의 y 얼마입니까? 3000. 그 다음 3분의 4500. 이거 전부 다 똑같은 1500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요렇게 항상 이 x분의 y는 일정한 값으로 나와주더라 라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요. y는 ax 라는 정비례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봤고요. 정비례 관계에 있다. 그럼 무조건 y는 ax 나와줘야 합니다. 반대로 y는 ax식이 있다면 이거는 무조건 정비례 관계다 라고 반대로도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 정리하면서 강의 마치도록 할게요.